세월호 참사 21일째 이른 아침에 진도 맹골수도 거친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부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 3인이 한계조를 이뤄서 작업하는 수중 수색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잠수부들의 기지격인 바지선에는 의사 한 명 없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우려하던 이른바 2차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민간 잠수사 고 이광옥 씨,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고인은 오늘 오전 6시 8분경 수심 24m에서 5층 로비 부근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9분 후인 6시 17분, 호흡 소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통신 응답이 없어 대기 중인 소방 다이빙팀 2명을 긴급 투입했고 수심 22m에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린 상태로 마스크를 벗고 엎드려 있는 고인이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어제 오전 작업바지선에 승선했고 사고가 났을 당시 첫 잠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대책본부에 통신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록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며 마지막 통신 내용을 아직까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는 확인 못했다며 보조산소통은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숨진 잠수사가 언딘 소속으로 알려졌던데요. 맞습니까? 해경은 오늘 오전 브리핑 후 지뢰 시간에 숨진 잠수사에 대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언딘 소속이라 보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오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해경이 언딘 측에 50명 이상의 민간 잠수사 확보를 요청했고 언딘이 잠수업체와 협회, 개인적 친분 등을 동원해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딘 측은 인명구조협회에서 언딘에 배정한 것이라며 곤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경과 언딘 양쪽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좀 애매하죠. 그 배정이 돼서 어제 저희 쪽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셨고 이제 오늘 처음 다이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숙식을 제공하고 그 민간 잠수팀이 일단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은 파악이 되는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수는 2, 3인 1조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욱 씨는 왜 혼자 들어간 건지요? 이 부분 그리고 또 누구 책임인지 규명이 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망자가 현장에 처음 투입됐기에 민간인 잠수팀장이 테스트를 겸해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이드라인 이전 작업을 혼자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이전은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원로 잠수사들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잠수 시 2인 1조가 원칙이고 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것인데도 혼자 작업을 시켜 판단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부 가이드라인이 엉켜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과 공기호스가 꼬일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대책본부는 투입할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다이빙 안전을 시켜서 2인 1조인데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이 가서 할 수도 보통 있거든요, 현장에서. 원칙에는 철칙으로 2인 1조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중에서는 자기 뒤에 등 같은 데서 줄이 엉킨다든가 문제가 발생되면 못 풀잖아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2인 1조를 하는 걸 철칙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대부분 1인 1조로 들어가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죠. 자, 이런 위험을 모른 것도 아니고 언론에 감압체인버 홍보까지 했던 대책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뭘 한 거죠? 대책본부는 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 특징 등을 설명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해진함 등 해군 함정에 잠수 전문 군의관이 배치돼 있고 치료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과 군의관이 배치돼 있는 해군 함정의 거리가 멀어 고인이 6시 23분경 작업바지에 올려졌지만 10분이 지난 31분경에 군의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지선에는 의료진이 없었다. 이게 사실인 거군요. 네, 바지선에는 군의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바지 위에 군의관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응급구조사 2명을 바지 위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잠수사들 안전 문제는 사고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원로 잠수사들이 자문기구 설립까지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주영 장관이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 원로 잠수사들은 민간 잠수사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자문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동행했던 우동식 비서관은 이미 자문기구가 설치돼 있다며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씨를 담당자로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단체가 수중 작업에 대한 자문을 할 만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문기구가 설치된지 모르고 있던 해수부 관계자도 수중환경협회가 적합한 단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전문 자문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냥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을. 네. 그랬더니 비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있다 이거예요. 자문기구가 누구냐 그랬더니 해수부 산하 환경단체장.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스포츠 다이버인데 그 양반을 자문으로 썼다고 해서 거기는 그냥 스포츠 영역으로 하는 데지 이런 전문기관은 전혀 아니죠. 그 이름 그대로 환경단체거든요. 네, 이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다른 희생자가 없어야 할 텐데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대책 방안을 내놓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구조사 2명을 바지 위에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입수 전에 혈압이나 맥박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입수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야 입수 전 상태를 살피고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자, 수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색이 잠시 중단됐지만 오후 2시 30분경 수중 수색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수색 활동이 재개된 후 수습된 희생자는 모두 4명으로 오전에 수습한 희생자 1명을 포함하면 희생자 수는 267명, 실종자 수는 35명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팽목항에서도 오늘 석탄일 관련 행사가 있었다고 하죠? 네, 석가탄 신일을 맞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빠른 귀환을 기원하는 기원등 올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행사에 앞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녁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들도 연등에 남은 실종자들을 기억하겠다며 미안함과 애도의 메시지를 적어 날렸습니다. 팽목항 하늘은 연등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연등불을 날리다가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기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